체포 이후 약 45일간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스페셜하구만 이거.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화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 그리고 캐릭터들 12.12 사태 이후에 그 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봄 뒷이야기 지난 편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황정민 씨가 열연했던 서울의 봄의 메인 캐릭터이자 12.12 사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12.12 군사반란 이후 실질적인 권력의 실세로 자리 잡으며 이듬해 3월이죠. 소장에서 별 3개짜리 중장으로 또 같은 해 6월 군 최고 직급인 별 4개짜리 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예비역 대장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 또한 수여받게 됩니다. 참고로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원수급에만 부여하는 국가 최고의 훈장이거든요. 전역과 동시에 그는 장충체육관에 투표단을 모아놓고 이 형식적인 대선 투표를 통해 8월 27일이죠.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지금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대의원을 통한 간접 선거 제도로 투표를 했기 때문이었고요. 이듬해인 1981년 7년 단임제를 기초로 한 개헌을 단행한 후에요. 2월 25일이죠. 다시 제12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취임을 하게 되고요. 총 8년간의 재임 기간을 거쳐 1988년 육사 동기이자 절친이었던 노태우에게 13대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태신, 극중 정우성 씨가 열연했던 메인 캐릭터고요. 빌런 역의 전두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캐릭터이자 진압군 측의 메인 캐릭터로서 국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악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실존 인물은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중에선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체포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지만요. 실제로는 자신의 직속부하였던 신윤희 중령의 배신으로 인해서 수경사령관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후 약 45일간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스스로 반란군이 요청한 대로 전역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하죠. 풀려난 이후에도 6개월가량 자택연금을 당하기도 했고요.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 역시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낙심한 나머지 같은 해 4월에 별세하셨고요. 1982년에는 서울대 자연대 수석 입학생이었던 외동아들 장성호 군 역시도 그의 고향이었던 칠곡군 외관읍 근처 산기슭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여전히 의문사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06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2 반란을 막지 못한 국민의 대역죄인이자 가족 3대를 망친 가문의 죄인이라며 자책했다고도 하죠. 1993년 노태우가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수립된 후에야 오랜 기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12.12 쿠데타와 나라는 회고록을 통해서 세상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신군부 정권이 끝나고 새천년 민주당의 16대 국회의원도 지내고 민주당의 고문직을 맡아 활동하다가 2010년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배우자였던 이병호 여사 역시도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호, 극중 이상민 씨가 맡았던 정상호 계엄사령관의 실존인물 정승화 대장. 12.12 군사반란 다음 날인 12월 13일 바로 계엄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고요. 이등병으로 자그마치 17계급이나 강등당한 채 강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장태환과 마찬가지로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다고 하고요. 12.6 사태의 책임을 물어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간 받았던 장교 퇴직금은 물론이고요. 군인연금 수혜 자격까지 박탈당하면서 노년기 그는 경제적 위기까지 겪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나마 군 최고 통수자였던 그는 2002년
향년 73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합니다. 노태건. 극중 노태건. 배우 박해준 씨가 연기한 실존 인물이었던 노태우는 하나회의 핵심 멤버이자 전두환의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2.12 당시 일산 파주 부근을 지키는 전방부대였던 구사단의 사단장이었던 그는 쿠데타 성공 후 같은 해 12월 장태환 장군이 맡아왔던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듬해 80년 8월에는 소장에서 중장으로, 81년 7월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역시 초고속 승진하게 되고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전역 후 민주정의당 당무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실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대통령 특사,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민주정의당 대표 등 주요 요직을 거친 그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7년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1988년에는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최고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받기도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6월 항쟁의 결과로 전두환이 물러나고 이 대통령 직선제가 치러졌거든요. 어찌된 영문인지 또다시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점이죠. 헌데 대선을 보름 정도 앞둔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이 공중 폭파되는 이른바 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지율 1위였던 김영삼과 노태우의 지지율이 역전된 시기도 이때부터였고요. 참 이런 걸 보면 우연이라기에는 참 이상한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다음으로 배우 김성균 씨가 열연했던 극중 김준엽 현병감, 실존인물 김진기 준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의 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극중에서는 6본 벙커에서 반란군에 잡히는 것으로 연출이 되었지만요. 실제로는 그 역시도 수도경비사령부 지휘부에서 직속 부하였던 헌병단 신윤희 중령에 의해 체포됩니다. 장태환, 정승화와 마찬가지로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가진 고초를 겪었고요. 이후 예편하고 군을 떠나게 됩니다. 예편 후에는 이 세상과의 연을 끊고 농사와 광어 양식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향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역대 최단기 재임 대통령이자 비운의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극중 최한규, 실존인물 최규화 대통령입니다. 12.12 사태 이후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신군부 세력에 굴복해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다가 전두환에게 정권 이양을 하고 퇴임합니다. 이후 건국 공로훈장도 수여받고요. 국정자문회 의장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무능한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지만요. 그보다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 오히려 반란 세력들의 만행을 밝히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고요. 또 끝끝내 침묵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분을 더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한 그의 일본 이름은 우메하라 케이이치. 2006년 향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배우 김희성 씨가 연기했던 국방장관 오국상, 실존인물 노지연입니다. 20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요. 1977년 21대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른바 군 출신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군 최고 책임자였던 그는 이 12.12 군사반란 당시 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미연합사령부로 도망을 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당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반란군의 쿠데타가 손쉽게 끝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많고요. 결국 국방부로 이동을 했다가 1공수 특전단에 사로잡혀서 당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에게 항복을 회유했다는 이야기까지, 글쎄요, 12.12 군사반란 진압 실패의 결정적 트리거를 제공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쿠데타 성공에 일조한 그였지만요. 그 역시 하나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12월 14일이죠. 국방장관직에서 사임이 됩니다. 그나마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는 신세는 면했는데요. 이후 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 한국화학연구원 이사장, 한국비료공업협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나름 풍족한 노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향년 9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공수역, 배우 정만식 씨가 열연했던 육군 특전사령관 공수역 소장, 실존인물 정병주 소장입니다. 당시 전두환의 말을 잘 듣지 않던 3인방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회 출신이 아닌 구공수를 출동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제압군의 총책임자 육군 참모차장 윤성민 중장이 반란군의 신사협정 책략에 넘어가게 되면서 구공수 출동은 불발로 끝나게 됐고요. 당시 특전사령부 건물이 하나회의 핵심 멤버였던 최세창이 지휘하던 제3공수여단 내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결국 직속 부하였던 박종규 중령에 의해 진압됩니다. 당시 그의 휘하에 있던 1공수 박휘도, 3공수 최세창, 5공수 장기호 등은 정병주 소장이 당시 형제처럼 아끼던 부하들이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싶긴 해요. 그 역시 12.12 이후 강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신군부의 만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나름의 행보를 이어가다가 1988년 10월 16일 갑자기 행방불명이 됩니다. 행방불명 139일째가 되던 날 송추 인근 야산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오진호, 정약용의 후예 정혜인 씨가 연기한 특전사령관의 비서관 오진호 소령. 실존 인물은 김호랑 소령입니다. 육사 25기로 특전사령관 진압작전을 주도했던 박종규 중령과는 같은 육사 출신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며칠 전에도 이 두 가족이 가족 동반 모임을 했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는 특전사령관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절친의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후 그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특전사령부 뒷산에 안매장되었다가 동료 장교들의 항의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국립현충원에 이장됩니다. 이후 양친 모두 화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부인이었던 배경옥 여사 역시도 당시 충격으로 실명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죠. 1990년 전두환, 노태우, 최세창, 박종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1991년 부인 배경옥 여사 역시도 부산 자비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실족사였다고 하죠. 그나마도 최초에는 자살로 발표가 되었다가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슬쩍 실족사로 수정했다는 설도 있고요. 김호랑 소령을 죽게 한 절친 박종규 중령은 5.18 광주항쟁 당시 광주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사명령을 직접 내렸다고 해서 일명 피스톨 박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런 그 역시 소장까지 나중에 진급을 합니다. 배우 유성주 씨가 연기한 육구참모차장 민성배, 실존 인물 윤성민 중장입니다. 극중 우유부단하고 우매한 결정으로 시원하게 여기저기 똥 뿌리고 다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도 구공수 여단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서울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반란군과 신사협정을 맺은 후 구공수에게 회군 명령을 내린 결정적 실책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일까요? 진압군 측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12.12 군사반란 이후 특이하게도 강제 예편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유일한 인물입니다. 1979년 12월 제1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대장으로 진급도 합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이후인 1981년 5월에는 제17대 합동참모의장에도 임명이 되고요. 82년 5월에는 국방장관까지 임명이 되는 등 나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전역 이후에도 한국석유개발공사 이사장, 대한방직협회장 등 요직을 거쳤고요.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자 그 이후에는 각종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12.12 사태를 명백한 반역행위라 진술하는 등 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너 뭐하는 새끼인데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양면 테이프니 네가? 2017년 그는 91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권력욕에 눈이 멀어 피해 반란을 주도했던 하나회 출신들의 12.12 이후 행보들을 소개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